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이 필요한 순간,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아라 이은입니다. 저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생물학에서는 생물을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척추동물에 속하고 이 척추동물문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기존의 척추동물문에는 물속에 사는 애들은 어상강에서 물고기 종류로 분류를 했고요. 땅 위에 사는 애들은 사지상강 해가지고 그 땅 위에 사는 육지동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진화 분류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페어라는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페어는 분명히 물고기입니다. 물속에 살고 있고 평소에는 아가미로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 이 페어는 굉장히 독특한 게 페어라는 말처럼 날이 건조해져서 물이 마르게 되면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 폐처럼 생긴 주머니로 공기 호흡을 합니다. 즉 폐를 가진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페어의 심장 모양은 물고기의 심장보다는 육지 동물의 심장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물속에 살면 어류, 땅 위에 살면 사지상강인 그 육지 동물 구별을 했는데 페어가 발견이 되면서 이 페어를 물고기로 묻게 되면 이 폐로 숨쉰다는 공통점 때문에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도 같은 항목하게 놓이게 되는 모순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의 분류 체계를 다시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어상강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생물의 분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공룡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공룡이 파충류에 속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늘을 가지고 있고 체온이 변하고 그리고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였다라고 배웠는데요.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 공룡은 파충류가 아니라 오히려 조류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고 체온도 따뜻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뀌잖아.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차피 바뀌는데? 생각하실 텐데요. 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과학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학에서는 재밌게도요. 과학은 진리다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과학은 발전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과학으로 밝혀낸 사실은 사실이니까 진리이고요. 그리고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 발전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대부분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불변한다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발전한다는 건 반드시 변화를 수반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떨 때는 불변하면서 어떨 때는 변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모순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서는 이 두 가지 말이 동시에 쓰여집니다. 즉 과학은 변화하는 진실이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진실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변화하는 진실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포도를 따서 이 포도를 잘 지지겨서 커다란 통에 담가 놓고 밀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통 속에 있는 포도가 발효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면서 와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고 현상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포도를 나무통에 넣고 밀봉을 하면 와인이 되더라 까지는 알고 있었죠. 왜 와인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발견했냐면요. 똑같이 포도를 통에 넣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쪽 통의 포도는 와인이 되는데 다른 쪽의 포도는 식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포도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통은 와인이 되고 다른 쪽 통은 식초가 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역시나 설명을 할 수 없으면 그 불확실한 존재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기 마련이죠. 그래서 술의 신이라든가 혹은 요정이라든가 다양한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축복을 내리거나 혹은 저주를 내려서 이 통 속의 포도가 한쪽은 와인이 되고 그렇지 못한 쪽은 식초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진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빚을 때는 굉장히 정성돼서 빚는다거나 또는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줄을 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요. 그 19세기에 프랑스의 과학자였던 파스테르는 왜 포도가 변화해서 와인 또는 식초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와인과 식초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와인이 든 통에서는 동그랗고 꽤 커다란 세포들이 많이 보이는가 하면 식초가 된 통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작고 쌀알처럼 생긴 균들이 보였습니다. 이 동그랗고 커다란 세균들은 효모였고요. 쌀알처럼 보이는 작은 세균들은 초산균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포도를 통 속에 가둬두고 뚜껑을 닫게 되면 혐기성 미생물들이 거기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효모는 알코올 발효를 하는 생물이었습니다. 즉 알코올 발효를 했기 때문에 포도당을 먹고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만들어냈었던 거고요. 초산균은 자신이 먹은 것을 발효시켜서 초산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초산을 우리는 식초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와인만 만들려면은 무조건 초산균을 다 제거하고 효모만 남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파스텔은 우연한 기회에 초산균과 효모균이 서로 사멸하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즉 초산균은 열에 약해서 45도가 넘어가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효모균은 60도까지는 견딥니다. 즉 요 사이의 중간 온도, 즉 55도의 정도의 온도로 포도를 가열하게 되면 초산균은 죽고 효모균만 남아서 아주 멋진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스테르식 저온살균법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유나 요구르트를 만들 때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파스테르가 와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밝혀지게 되니까 더 이상 술을 빚거나 와인을 빚을 때 금줄을 치거나 치성을 드리는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과학은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은 뭐 진화론을 믿어요? 아니면 창조론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증거가 나오게 되고 그 증거가 논리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과학은 증거가 추가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만 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아낸 바에서는 이것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흔히 의학자들이 100%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죠. 이게 위험해? 위험하다고 얘기해줘. 이게 안전해? 안전하다고 얘기해줘. 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대부분 위험하다, 안전하다, 혹은 그렇다, 아니다로 확실하게 대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게 옳은데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 아직 발견된 부분도 있지 않겠어? 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확답, 확정, 100%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즉,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그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결론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변화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어떤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하면서 자신만의 신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은 한번 신념이 생기게 되면 그 신념이 변치 않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정치색이라든가 특정 가치관을 가지시게 되면 그것이 변치 않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들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가치관이나 정치색을 가지는 것과 반대되는 증거들 혹은 거기에 대해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분명히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신념만 굳어지게 되면 이것들 전부 무시하고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을 열어보세요. 그것들도 존재하는 것이고 증거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바뀔 수 없을 것 같고 가장 진실만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증거가 바뀌면 결론을 바꾸고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바꾸면서 이론을 수정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요. 진리라고 믿고 왔던 것들이 혹은 내 신념, 가치관 절대로 틀리지 않을 무언가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현실구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렇게 계속해서 옳고 좋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게 되면 오히려 변화하는 것이 더 옳고 좋은 가치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강에 거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특징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시켜서 좀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기획을 했고요.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시민들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는 성숙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정신이 바로 과학자의 사고방식인 거죠.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선택과 판단과 해결을 위한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아라 이은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